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은 전생부터 이어지는 인연을 다룬 중국 드라마 주생여고와 일생일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드라마가 이어진 것인지 모르고 일생일세부터 봤어요. 그 전에 금이지아라는 사극을 봤기 때문에 현대극을 보고 싶어서 현대극부터 본 거였죠. 그런데 극 중에서 자꾸 전생이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주생여고가 먼저였어요. 여러분들은 주생여고를 먼저 보신 다음에 일생일세를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전생을 알고 봐야 현생이 더 아련하거든요. 드라마 주생여고와 일생일세는 주생진과 시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드라마예요.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인연을 현생에서 이루게 되죠. 영상이 정말 예뻐서 넉넉히 봤어요. 서정적인 것을 좋아하신다면 이 드라마 강력 추천해요. 저는 서정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좋았으니 말 다 했죠. 그럼 얼른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생여고는 시희와 주생진의 전생을 다룬 드라마예요. 주생여고라는 것은 주생이 여전히 변함없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주생은 남자 주인공의 성이에요. 주생여고는 원래 장안여고였다고 해요. 장안은 장안으로 중국 지명 장안을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는 장안여고였어도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생여고는 너무 주생진에 맞춰져 있는 제목이기 때문이죠. 일생일세는 한 번의 삶, 한 번의 세상이라는 의미예요. 시희와 주생진의 단 하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중국어로 주생여고는周生如故라고 읽고 일생일세는 일생일世이라고 읽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전생과 현생의 인물 특징 및 관계입니다. 이 드라마는 전생과 현생까지의 일을 다루고 있어 전생의 인물과 현생의 인물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인물 관계는 바이두를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소남진왕 주생진과 화학자 주생진입니다. 소남진왕 주생진은 황족이에요. 주생진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전보를 올리고 백성들을 잘 살피는 왕으로서 백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황실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황제 앞에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기로 맹세하죠. 자신은 평생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자 시희가 온 후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하지만 맹세 때문에 시희에게 쉬이 다가설 수 없죠. 그가 다가가는 순간 반역자로 불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현생에서 주생진은 집안 좋은 화학자입니다. 일 외에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죠. 직업 특성상 고철에 자주 옮기기 때문에 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편해서 전화가 없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 공항에서 만난 낯선 여자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그녀와 반년간 메일로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최씨 집안 외동딸 최시희와 더빙 성우 배우 시희입니다. 최씨 집안 막내딸 최시희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태자와의 결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진 후 실어증을 앓게 되죠. 실어증을 앓게 된 시희는 주생진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책을 좋아하는 시희는 장서류를 참 좋아합니다. 주생진은 시희의 생일 선물로 승전보를 주기로 하고 시희는 주생진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립니다. 그녀는 주생진을 너무 사랑하지만 태자와 결혼하게 돼요. 시희는 주생진의 사망 소식을 듣고 성벽에서 뛰어내리고 최씨 집안의 시희가 아닌 남진왕부의 시희로 살기로 맹세합니다. 현생에서는 성이 최씨가 아니라 시씨예요. 전생에서 최씨를 버려서 현생에서는 시씨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시희의 이름은 쉐이로 시의적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직업은 더빙 성우예요. 드라마 소남진왕의 여자 주인공을 더빙하게 되고
시인은 마치 자신이 겪은 일처럼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공항에서 소남진왕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남자를 만나고 거침없이 그에게 다가가 먼저 연락처를 묻습니다. 전생에서는 다소 못한 여인이지만 현생에서는 쾌활한 성격이에요. 연꽃을 잘 그리고 빨간색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전생의 최풍 대 현생의 두풍입니다. 최풍은 최시위의 사촌 오빠예요. 소남진왕 밑으로 들어가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 최씨를 버리게 되죠. 함께 전쟁터를 누빈 효예를 좋아하고 결혼하려 하지만 뜻밖에도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현생에서는 두풍입니다. 전생에서 최씨를 버려서일까 성이 달라요. 두풍은 경찰이에요. 어느 날 집 앞에서 만난 효예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전생의 효예와 현생의 효예입니다. 전생의 효예는 소남진왕 밑에 있는 장군입니다. 소남진왕을 따라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고 최풍을 좋아하는 인물이죠. 효예의 현생은 시 친구예요. 드라마의 클리셰로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의 사랑에 관여하는 인물이죠. 시이와 주생진이 저해되게끔 밀어줍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광릉왕 유자잉과 변호사 매행입니다. 광릉왕 유자잉은 어렸을 때 바지태자가 된 인물이에요. 명분만 있을 뿐 실리는 없는 태자죠. 시이와 결혼 약속이 되어 있는 광릉왕은 시이를 보자 한눈에 반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 혼약이 취소되죠. 그는 어떻게든 시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천하를 가지려는 욕심을 부립니다. 현생에서는 매행이란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매행의 직업은 변호사며 주생진의 절친이기도 하죠. 주생진의 집안 변호사로 주생진의 일을 힘써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 인물은 공주 행화와 주문행입니다. 공주 행화는 광릉왕 유자행을 좋아합니다. 광릉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보지만 광릉왕은 다른 곳만 보죠. 시이와 광릉왕의 혼약이 최풍과 행화의 혼약으로 바뀌면서 행화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마음속엔 광릉왕 뿐입니다. 주문행은 주생진의 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파서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주생진의 친구 매행을 좋아해요. 매행의 마음을 떠보지만 매행은 늘 묵묵부답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인물은 책사와 이마저씨입니다. 어렸을 때 궁에서 나와 전쟁터를 누비는 주생진 곁엔 늘 책사가 함께 있습니다. 책사는 주생진에게 아버지와 다름없는 사람이었죠. 현생은 주생진의 운전기사 겸 집사 이마저씨입니다. 유머를 겸비하고 눈치도 있어서 FM인 주생진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인물이죠. 여덟 번째 인물은 봉소와 시원원입니다. 봉소는 소남진왕 밑에 있는 봉장군입니다. 우연히 만난 소원 스님에게 자꾸 마음이 끌리죠. 현생은 시원원으로 시의 사촌 동생입니다. 시 때문에 주생진의 사촌 동생인 주생인과 자꾸 만나며 티격태격하는 사이가 되죠. 아홉 번째 인물은 소원 스님과 주생인입니다. 소원 스님은 남소의 태자지만 아버지로 여기던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스님이 됩니다. 현생에서는 주생인으로 살아가며 주생인은 주생진의 사촌 동생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집안에서 주생진 다음으로 힘을 가진 인물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전생과 현생의 같은 장소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장소루입니다. 장소루는 전생에서 최시위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책을 보고 전쟁터에 나간 주생진을 기다리죠. 전생의 최시위는 장소루 한켠에 상림부를 쓰다 다 못 쓰고 나머지는 주생진이 씁니다.
현생의 시 역시 장소를 상림부를 쓰다 사고로 다 못 쓰게 되고 나머지는 주생진이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장소는 청룡사입니다. 최시희가 청룡사라는 이름이 좋다 하자 주생진은 절 이름을 청룡사로 짓습니다. 현생에서 시희와 주생진은 서안에서 만나게 되고 첫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청룡사에서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해음현상입니다. 중국어에는 해음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죽을 사자와 숫자 4가 발음이 같아 피하는 현상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전생에서 주생진은 시희에게 나에게 제자가 10명 있는데 네가 11번째 제자니 시희라고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시희의 이름 발음인 시희와 11을 가리키는 쉐이의 발음이 같아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성류입니다. 전생에서의 시희와 현생에서의 시희는 모두 성류를 좋아합니다. 전생에서 주생진은 어마어마한 양의 성류를 대령하고 성류를 까주는데 현생에서도 주생진은 성류를 하나하나 까줍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미인골입니다. 미인골은 미인의 기계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황제의 기계를 뜻하는 황제골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생진을 미인골이라고 칭송해요. 하지만 주생진은 미인골 때문에 처절한 형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전생에서 못 이룬 인연, 현생에서 이루다입니다. 전생에서 최시희는 성벽에서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생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나와 혼인해줘요. 어때요? 대답 안 하시면 약속하신 걸로 알게요. 시희의 간절한 바람 때문일까요? 현생에서 주생진은 먼저 청혼을 합니다. 물론 청혼을 먼저 한 건 집안 문제로 인한 결정이었지만 주생진은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희에게 빠졌던 것 같아요. 시희의 집 앞에서 불이 꺼지길 기다리고 상의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다녀가니 말이죠. 둘의 전생이 너무 아련해서 마음 아팠는데 사실 현생에서도 둘이 이루어졌다는 것 외엔 늘 주생진을 견제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다음은 소심한 관람평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랑만을 다룬 드라마는 별로 안 좋아해요. 담송훈 때문에 금이지아를 본 후 임가륜이 너무 예뻐서 임가륜 드라마를 찾아보다가 일생일세를 보게 됐죠. 기존 정보 없이 봐서 일생일세를 먼저 보고 주생여고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주생여고를 먼저 봐야 일생일세의 시희와 주생진이 더 와닿을 것 같았어요. 주생여고의 아련한 엔딩 장면을 마음을 참 아리게 해요. 주생여고와 일생일세는 앞에서도 얘기했듯 영상이 너무 예뻐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드라마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시희와 주생진의 사랑 이야기지만 그 과정이 꽤 아름답게 그려지죠. 배우들의 세심한 연기도 볼만해요. 특히 임가륜의 눈빛 연기는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네요. 드라마 일생일세에서는 유독 완안이라는 대사가 많이 나와요. 완안은 잘 때 하는 인사로 안녕히 주무세요 라는 의미인데요. 일생일세를 보면 완안 하나는 정말 확실하게 외울 수 있어요. 백록이 대본 바뀐 거 아니냐고 할 만큼 드라마 일생일세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시희가 늘 적극적이에요. 주생진은 늘 한 발 늦게 깨닫는 성격이라 의도치 못한 곳에 웃음 포인트가 있죠. 임가륜은 평소에 아내가 가스라이팅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소에 정말 애정신이 없는데 일생일세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주생여고에서는 주생진이 2회가 남겨두고 죽어서 좀 놀라긴 했어요. 앞으로 남은 2회를 어떻게 채워가려나 의문이었죠. 그리고 임가륜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웠던 건 안 비밀이에요. 중국 드라마를 번역할 때 이름이나 장소를 사극은 도금으로 번역하고 현대극은 중국어 발음으로 번역해요. 주생여고를 안 본 채 일생일세를 볼 때는 도금으로 번역된 이름이 왜 그런가 궁금했는데 전생과 현생으로 이어지는 드라마라는 걸 알고부터는 그 이유가 납득이 가더라고요.
드라마 주생야구와 일생일세는 일생일세 미인골이라는 소설이 원작이라고 해요. 중국 드라마의 대부분 원작 소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중국 드라마는 횟수가 길다 보니 원작에서 덧붙이기도 하고 원작의 인물 성격이나 러브라인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드라마는 다른 중국 드라마에 비해 회차가 짧은 편이라서 원작 소설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닿은 대사입니다. 주생진이 전쟁터에 나갈 때 시인은 성로 위에서 바라보지만 주생진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나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책사에게 그 이유를 묻자 책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不回头便是不攀归期不尽牵挂这样才能不畏生死舍命沙场 돌아보지 않는 건 돌아올 시간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고 그림을 없애기 위함이다. 그래야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기 위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주생진의 마음이 절절하게 와닿는 대목이었어요. 그 시는 디지털 캘리그라피로 썼고 직접 만든 브러쉬인 사각펜으로 썼습니다. 임가륜의 미모는 아직은 제가 그릴 수준이 안 되나 봐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했어요.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중화권 콘텐츠 리뷰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下期见吧。